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 내용은 음,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 뒤쪽에 내용을 위주로 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 우리가 앞전에 봤던 것처럼 그 초음파 센서는 다양한 형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 초음파 센서에 사용하는 용도나 그 다음에 구조도 다양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 센서는 또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초음파 센서에 대한 구동 원리, 그 다음에 종류들 이런 것들은 좀 숙지를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초음파 센서는 주로 이제 접촉식하고 비접촉식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죠. 주로 접촉식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대상체하고 접촉을 시켜서 측정을 하는 그런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주로 접촉식 같은 경우는 이제 센서 자체를 그 표면에다가 붙여서 그러니까 대서 이제 측정하는 방식들이 접촉식이 많죠. 그래서 접촉식과 함침식, 침식은 이제 물속에 잠그듯이 이렇게 잠그는, 침식시키는 그런 초음파 트랜스듀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산업체에서는 이제 고체 시료는 뭐 워낙 많죠. 플라스틱부터 해가지고 금속 재질, 그 다음에 이제 벽면 같은데 기타 등등. 그래서 고체 시료의 비파괴 실험 분야에서 주로 이제 많이 사용되고요. 그거를 이제 NDT 이렇게 약자를 따서 Non Destructive Testing 이게 이제 NDT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파괴 시험이라고 하는 건 뭐 많이 용어가 있으니까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이런 분야에서 이제 결함이 있는지를 검출하는 혹은 이제 두께가 얼마나 되는지를 검출하는 그거를 측정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게 이제 초음파 센서다. 접촉식에는 주로 우리가 이제 이중 앞전 소자 혹은 이제 사각 빔을 쏴서 하는 그 다음에 지연선 초음파 트랜스듀서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사용을 하더라 라고 하는 거고요. 접촉식 초음파 트랜스듀서는 주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산업체의 고체 시료 측정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이제 앞전 트랜스듀서고요. 이 구조는 옆에 그림과 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 소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극이 있고요. 옆에 이제 전극이 있고요. 전극이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흡입제가 있고요. 백메탈이라고 흡입제. 그 다음에 보호막. 앞에 보호막을 씌우죠. 안에 물이나 이런 거 안 들어가게. 그 다음에 케이스를 씌워서 만들게 되죠. 그래서 주로 이제 청진기처럼 우리가 청진기도 사실은 이제 초음파처럼 이제 내부에서 발생하는 음을 이제 거꾸로 받아서 듣는 그런 개념이긴 한데 이런 이제 초음파처럼 뭔가 벽에다 대서 보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커넥터 연결해 가지고 이제 전극을 붙여서
이제 주파수를 만들게 되죠. 공진 주파수를. 그래서 이제 이런 공진 주파수를 동작하기 위한 교류나 직류 회로를 이제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여기 흡입제는, 이 안에 흡입제는 이제 앞전 진동자의 이제 공진 주파수를 변화시키는 그런 이제 블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쪽으로 이제 가는 그런 초음파들을 이제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도 또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제 얘가 음파를 발생해서 반사돼서 들어오는 시료를 반사돼서 들어오는 음파를 가지고 요 안에, 고체 안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확인할 때 주로 쓰게 되는 초음파다. 그래서 접촉식 초음파 트랜스듀서는 주로 이제 초음파 주파수의 스펙트럼에 이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를 발생을 해서 공간 펄스의 길이가 기냐 아니면 짧냐에 따라서, 이거는 결국은 이제 어떤 신호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게 되는데, 이 신호가 짧냐 기냐에 따라서 그 주파수에 따른 진폭이 대역폭이 나오는 거죠. 대역폭. 그래서 대역폭이 협대역이냐 아니면 이렇게 광대역으로 나오느냐, 이런 대역폭을 우리가 검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초음파의 지속 시간이 짧아지면 해상도는 좋아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신호 진폭이 작아져서 이제 미약한 그런 에코 신호를 출력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제 감도가 떨어진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보호막 밑에 부분에 이제 보호막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 앞전 소자의 밑면, 요 시료하고 이제 붙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요 접촉 부분이 직접 이제 요 위에 있는 앞전 소자하고 직접 붙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보호하는 역할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요 보호막이 잘 견고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정합형,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정합형이죠. 정합형 같은 경우도 이 파형을 내가 어떻게 발사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사각빔으로 발사를 하느냐 혹은 지연선으로 하느냐 아니면 뭐 함침식 트랜스듀서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접합층에 요 파형들이 이제 지연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요 접합층을 어떻게 이제 구성하느냐에 따라서도 좀씩 달라지게 되죠. 진폭이나 이런 파형에 미치는 영향이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매질이 있는데, 매질은 접촉 매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매질은 주로 이제 트랜스듀서에서 발생하는 초음파 에너지를 이제 시료를 용이하게 전송하기 위해서, 시료에 이제 용이하게 전송을 하기 위해서 이제 트랜스듀서하고 시료 사이에, 시료 표면 사이에 적용하는 이제 음향 결합용 물질이 이제 접촉 매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초음파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하려고 할 때 피부에다 붙이죠, 전극을. 그때 이제 전극에서 발생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내 몸에 부착은 됐지만 더 잘 전송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피부에다가 끈적끈적한 거, 요 매질을 바르게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여기서는 뭐 오일, 뭐 글리세린, 젤, 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발라서
더 접촉이 잘 되도록, 그래서 파가 전송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접촉 매질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공기와 고체 사이, 시료 사이에 이제 음향 임피던스라고 하거든요. 요 붙일 때 딱 붙었다 하더라도 그 임피던스가 이제 매칭이 부정합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부정합을 이제 잘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제 매질을 이제 바르게 된다 라고 하는 거를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초음파기 때문에 그래요. 초음파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많이 쓰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접촉 매질이 만족해야 할 조건은 주로 이제 쉽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시료나 트랜스듀서에 손상을 입히면 안 되죠. 그리고 시료 표면과 트랜스듀서의 표면을 완전히 접촉이 되도록 공기가 차단돼야 돼요. 공기 중에 전송이 되는 거를 차단을 해서 딱 붙게, 그래서 요 파가 이 시료에 잘 전달이 되게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접촉식 초음파 센서 중에 이중 앞전 소자 트랜스듀서가 있는데요. 얘는 이제 듀얼이잖아요. 이중이니까 듀얼 앞전 소자 트랜스듀서인데, 듀얼이고 이 가운데를 나눠서 음향 장벽을 만들고 거기다 지연 매질을 넣고 한쪽에서 발사하고 걔가 반사돼서 시료를 통해서 반사돼서 다시 수신을 하는 송신 앞전소자하고 수신 앞전소자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를 이제 이중 앞전소자 트랜스듀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형태는 옆에 있습니다. 가운데 이렇게 표면이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주로 이제 표면 쪽에 뭐 두께 측정이나 뭐 시료의 표면 부분에 결함이 있는지를 검사할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각빔 초음파 트랜스듀서인데요. 요거는 이제 앵글을 가지고 있어요. 앵글빔, 뭐 사각빔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각이 있다 이 얘기죠. 트랜스듀서의 구조는 이제 굴절과 그 다음에 모두의 변환 원리를 이용해서 시료 속에 이제 굴절된 전단파 또는 종파를 넣어서 발생을 한다. 그래서 옆에 약간 이렇게 대각선 형태로 파형을 만들죠. 그래서 여기 케이스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종파를 발생을 해서 여기에 이제 굴절이 일어날 거고요. 굴절된 종파, 그 다음에 약간 굴절돼서 나가는 전단파, 뭐 파형이 이제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죠. 종파는 이렇게 수직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종파고요. 횡단파는 상하로 이렇게 주파수를 가지고 가는 그런 파형을 만들어서 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가지고 만들어서 보내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차이점은 좀 존재하겠죠. 주로 이제 얘들 같은 경우는 시료 표면이 평행하지 않고 이렇게 평행하지 않고 약간 이제 이제 약간 평행한 상태가 아닌 그런 형태에 놓여 있는 부분에 이제 결함의 위치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크기라든가 이런 거 검사할 때 주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연선 초음파 트랜스듀서가 있는데 요게 이제 지연선 트랜스듀서는 이제
단일 이제 소자의 종파 트랜지트, 종파예요. 종파. 여기 아까 우리 파 중에 종파가 있고요. 종파는 이렇게 왔다 갔다. 얘는 횡파는 이제 전단판을 이렇게 주파수 통해서 움직이는 그런 게 이제 횡단파고요. 종파는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연선 트랜스듀서는 단일 소자의 이제 종파 트랜스듀서와 그 다음에 교체 가능한 지연선을 결합한 거다. 명칭의 의미가 같듯이 이제 지연선 트랜스듀서의 주요 기능은 초음파의 발생과 반사파의 도착 시간에 시간적 지연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로 얇은 두께의 시료를 측정할 때 약간 두께의 높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죠, 정밀도를 측정할 때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합 재료에서는 이제 박리 검사 등 사용할 때 주로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제품에다가 우리가 그 뭐라고 그러죠? 그 페인트인가요? 페인트나 아니면 도장을 하잖아요. 그 도장의 두께를 측정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도 좀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지연선에 의해서 이제 앞전 소자로 열이 전달되는 것을 이제 차단하기 때문에 이제 고온 측정 분야에서도 얘가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 특징이니까 정리해 놓고요. 그 다음에 함침식 초음파 센서인데, 함침식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침이에요. 침. 어디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 여기서는 이제 물속이죠. 물속. 물 같은 건데 침 들어가서 검사할 때 유용하다라고 하는 거죠. 물속에 함침시켜서 물 기둥을 이용해서 초음파 에너지를 시료에 결합시키는 방식이 함침식이다. 정의가 나와 있네요. 그다음에 함침식 트랜스듀서는 초음파 빔을 접속하는 방식에 따라서 직접 접속을 하지 않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구형으로 접속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원통형으로 접속하는 경우,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나눠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시료가 있으면 물이 있고요. 그 안에다 함침시켜서 검사를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함침할 때 원통형 접촉을 해서 할 거냐, 아니면 구형 접속을 해서 할 거냐. 결국은 초음파의 빔이 얘 같은 경우 한 점으로 모이게 되고요, 얘는 선으로 모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초음파가 접촉되는 면이 달라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음파의 빔의 집촉은 렌즈를 추가하던가 혹은 앞전 소자 자체를 공면으로 만들어서 이제 한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용도나 두께의 시료를 침투할 때 사용한다. 그래서 요 이제 접촉식 함침 우리가 앞전에 봤던 제 접촉식 트랜스듀서에 비해서 이 함침식 초음파 센서의 장점은 그럼 뭐가 있냐? 결함이 균일하여 감도의 변화를 감소시킨다. 이런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스캐닝을 자동화할 수 있어 스캐닝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초음파의 빔을 작은 점에서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반사파에 대해서도 감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나머지는 뭐 그냥 쭉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측정된 초점 길이에 따라서, 초점 거리에 따라서, 시료 특성에 따라서 달라진다. 트랜스듀서의 측정된 초점 길이는 시료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초음파 시료가 달라지면 초음파에 도달하는 시간이 달라질 거니까. 그 다음에 초음파 센서의 이제 가장 큰 장점, 측정 대상 물체를 비파괴적으로 탐색할 수 있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초음파 센서가 진공 상태를 제외하고는 모든 매질을 통해서 이제 전파해 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걸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초음파 센서의 중요한 장점을 열거하면 정의를 해놨네요. 그래서 비접촉식, 그 다음에 측정 대상 물체의 범위가 넓다. 그리고 정적 센서다. 그리고 산업 환경의 내성이 우수하다 라고 하는 초음파 센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앞전에 우리가 설명했던 초음파들의 구조를 좀 정리를 해놨네요. 비접촉 같은 경우는 이제 측정 물체하고 물리적으로 접촉하지 않아도 어떤 마모가 발생하지 않으면 마모가 발생하지 않고, 또 부서지기 쉽거나 가페인트를 칠한 물체의 검출도 가능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아주 많이 쓸 거예요 이거. 평면 검사나 아니면 물체의 비파괴 검사, 엑스레이 찍지 않아도 대충 형태나 이런 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초음파 측정하는 거 보면은 배, 간, 뭐 이쪽 부분을 초음파 센서로 측정해 보면 그 안에 형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런 원리에 이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음파 센서의 적용 예입니다. 얘는 뭐 워낙 다양해서 뭐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계측 형태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텐데요. 반사형, 공진형, 그다음에 전파 속도형, 도플러형, 투과형,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그 형태에 따라서 적용 분야들이 조금씩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측정된 물리량은 반사형 같은 경우는 강도 또는 전파 시간, 그 다음에 공진형은 공진 주파수, 주파 속도형은 전파 시간, 도플러형은 반사파의 주파수 변환, 투과형은 강도나 위상의 그런 물리량을 측정을 할 때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주요 응용 예들을 정의를 해놨네요. 반사형은 거리 측정 소나 뭐 어군의 이제 탐지기, 수심 측정기 뭐 이런 것들에 주로 쓰고요. 공진형은 음속 측정, 두께 측정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전파 속도형은 유속 측정, 재질 측정, 온도계 뭐 이런 데 쓰게 되고. 그다음에 도플러형 같은 경우는 속도 측정, 혈류계. 투과형은 강도 위상이었는데 결함의 정면상 좀 초파 현미경 뭐 이런 데에 사용을 하게 된다. 자, 그러면 초음파 센서의 막두께 측정 방법인데요. 사실 이런 거는 이제 수식적으로 나오긴 했는데 우리가 수식은 굳이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참고로만 보도록 하시고요. 이게 이제 공진형 초음파의 두께 측정 원리를 그려놓은 건데, 결국은 안에 CRT 모니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질에 초음파 진동자를 붙여서 초음파의 진동자를 가변 주파수로 해서 발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주파수 가변 주파수니까 주파수가 변화해서 이제 넣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주파수 발생기는 스위프 전압 발생기를 통해서 이제 하게 되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파형 주기에 따라서 다른 파형 주파수들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가지고 비교해서 측정하게 된다. 주파수 파장에 따라서 이제 다 다르게 신호들이 반사되어 나올 텐데요. 반사파가 그 다음에 이제 초음파 그 탐상기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수직형 트랜스듀서하고 사각형 트랜스듀서를 통해서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입자의 운동 방향이 종파형이고 요거는 이제 전단파 형태로 가해주는 방식.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를 이제 우리가 프로브라고 얘기를 하죠. 프로브. 전기가 이렇게 붙여지는 건 전극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프로브. 우리 그 오실로스코프에 측정할 때 이렇게 이제 찍잖아요. 그 찍는 것도 프로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좀 쉬었다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